欢迎大家进入下午的第二个场次哈。那这个场次主要的讲题是关于过劳职业性精神疾病的预防、认定与补偿制度。那韩国 NGO 的倡议经验。那今天跟我们分享的报告的研究员是韩国劳动安全保健研究所的于清熙研究员。那韩国劳动安全保健研究所它是成立在2003年。那主要是因为在1990年，因为韩国的经历金融危机以后嘛，那因为他们有被 IMF 要求一些职场上的一些重组，所以在这段期间以后他们职场上的劳动强度变得非常强。那也因为这样子造成越来越多的职业病的发生所以这个团体是在2003年开始就是有一些工会或者一些劳动团体开始关心这样子的议题，然后才成立了这个组织那就成立以后就开始陆续关心很多后续的一些关于职业病的一些状况像过劳自杀这些问题那我想这个其实跟我们台湾也是非常息息相关的因为其实台湾长久以来也是一直面临高工时的问题那像去年的国际劳工组织发布的统计数字，那台湾的工时是第5名，就全世界的长工时台湾是第5名，那韩国刚好是第6名所以我觉得有一点是难兄难弟的这种状况那所以我觉得今天这个分享很棒，就是可以让我们看一下说韩国的 NGO 团体，他们面对这样子的高工时，那可能引发的过劳，他们是怎样进行的倡议那我觉得这部分其实在台湾目前相对以工会来看，其实相对是比较少的因为台湾的工会对于职灾或者是那种工作受伤，比较容易停留在早期的那种，就是可能直接上工厂上这种很什么工厂的受伤或者是那种营建业这种坠楼这种很立即的。那对职业病这一块的关注其实还没有那么多那所以今天其实是一个很难得的机会，可以来听一下就是韩国的 NGO 他们是怎么面对这样子的问题。好，那我们接下来就欢迎我们的于清熙研究员，谢谢。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유청희라고 하고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라는 단체 활동가입니다. 그 이제 저희 단체 소개를 이미 어느 정도 잘 해주셨는데 말씀하셨다시피 2003년에 설립되어서 지금까지 열심히 20년째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안전보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노동 시간, 노동 강도 이런 것과 노동자 건강이 다 연결되어 있음을 계속 밝히고 있고 노동자 건강권 활동을 현재 열심히 하는 단체고요. 특히 이제 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그런 그러니까 노동 현장을 사업주가 주도하는 것대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몸에 맞춘 노동자 스스로 그런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구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노동자들 노동조합과 연대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노동안전보건 잡지 발간도 하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저의 발표 자료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이제 공유가 되었고요. 이제 첫 번째 저의 발표는 과로 및 직업성 정신질환에 대해서 한국의 상황, 노동자들의 이제 노동 환경, 실태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제가 발표해서 주로 말씀드릴 것들은 먼저 이렇게 좀 과로 그리고 직업성 정신질환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 정의가 무엇인지 네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한국에서의 과로 및 직업성 정신질환 실태 요런 것을 좀 간략하게 보여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직업성 재해가 어떻게 이제 인정이 되는지 과로사나 뭐 직업성 정신질환 그런 것들이 인정이 되는 것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인제 제가 좀 많이 준비를 한 것은 저희 단체 한국노동환자보건연구소가 그 노동자들이 이제 과로로 사망하거나 혹은 뭐 과로를 포함한 정신질환 요런 것으로 사망했을 때 저희가 대응 활동했던 이제 다양한 그 활동들이 있어서 요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이제 정의를 내려 볼 텐데요. 뭐 다들 어느 정도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 과로는 뭐 사실 예 되게 몸이 고달플 정도로 지나치게 일하는 것을 이제 뜻하고 과로사는 이게 인제 심각해질 때 과중하게 노동 부하 때문에 이제 본래 있던 뇌심혈관 질환이 악화되어서 영구적으로 노동할 수 없거나 사망을 야기하는 것을 이제 뜻하고요. 일본에서 먼저 네 제가 알기로는 뭐 70 년대부터 먼저 정의가 되었고 일본에서는 그때부터 사회 문제로 제기가 되었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과로사가 그렇게 사회 문제로까지 제기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뭐 한국하고 대만은 좀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이제 사회 문제로 제기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로 자살은 이제 과로를 하다가 이제 뭐 업무 중에 생긴 과로 그리고 스트레스 요런 것이 인제 그 지고 그런 것이 원인이 되어서 결국 자살에 이르는 그런 것을 과로 자살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직업성 정신질환은 개인의 의식, 사고, 기억, 판단, 의지 결정, 감정, 욕구 등과 같은 좀 고차적인 정신 기능의 기능 부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것과 고통을 수반하는 임상적인 이제 증후군을 말하고 네 업무상 이유로 이런 증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계속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과로는 단순히 당연히 노동 시간 자체가 상당히 인제 크게 영향을 미치지만 과로는 노동 시간 플러스 노동 강도 그리고 어떤 직장 내 체계든 문화든 어떤 이런 것을 뭐 이렇게 끊어낼 수 없는 그런 뭐 과로를 계속 지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런 것을 다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과로사나 과로 자살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뭐 직업성 정신질환이 발생하는 데에도 역시나 네 과로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일터에서 과로는 이게 심각한 사회 심리적 문제 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가 뒤에 이제 저희가 소개를 하겠지만 저희가 같이 지금 개최하신 OSH 링크 대만의 단체와 일본의 포세라는 세 단체 그리고 최근에 인제 인도네시아 단체 립스라는 단체가 같이 아시아 과로사 감시라는 그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과로라는 게 이제 특히 동아시아에서의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뭐 유럽이든 서구 유럽 이쪽에서는 노동 시간이 이제 상당히 줄어들었고 그래서 이제는 과로, 장시간 노동 이런 게 이제 큰 어떤 뭐랄까 직업적인 큰 문제로 인식이 별로 되지 않는 것 같고 잘 뭐 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미 어떤 그런 노동 시간의 문제는 어떤 좀 그런 피크를 좀 지났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한편 또 남아시아나 이런 데서는 뭐 사업장이 폭발하거나 뭐 유해 요인 요런 것들로 심각한 재해를 입는 그런 상황, 그런 재해가 더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로, 장시간 노동은 인제 남아시아에서는 아직 이제 큰 관심 주제는 아닌 걸로 보이고 그래서 아시아 중에서도 동아시아에서 큰 이제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일터에서 사회 심리적 이제 위험 요인인 과로는 노동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제 뭐 이렇게 노동자 몸에 생기는 그런 증상 요런 것을 좀 봤을 때 노동 시간이 길어질수록 노동자들에게 이제 우울 증상이 증가를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주당 40에서 48시간 일하는 노동자에 비해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들에게 우울증이 이제 1.6배 6~2배나 증가했다. 그럴 정도로 이제 확 그 노동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제 우울증에도 심각한 그러니까 크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이제 그랬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요렇게 노동자들의 이제 그 장시간 노동이 우울증하고 연결된다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기본적으로 과로를 해서 이렇게 몸에 크게 변화가 오면 뭐 특히 인제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으로 이렇게 크게 영향이 오는데 그것들 외에도 정신질환, 사고, 자살 등 문제를 인제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렇게 법으로 그 산업재해 이제 그 판단을 승인 여부를 판단을 할 때 뭐 일정 기간 동안 장시간 노동을 한 후에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이 발생을 하면 이제 과로를 판단하고 산업재해를 이제 승인하도록 이렇게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그 장시간 노동을 하면 이제 수면, 식욕, 호르몬 이런 데도 영향을 끼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이제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과로가 이렇게 노동자의 몸에 그렇게 심각한 그 해를 끼친다는 것을 이렇게 연구 결과로 나온 것들이 있고요. 한국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심각한 이제 과로 국가입니다. 이 오른쪽 표는 OECD에서 그 매년 그렇게 정리를 하는 그 노동 시간에 대한 표인데요. 그래프인데 여기 오른쪽에서 5번째 여기가 바로 한국이고 한국은 1년 동안 1901시간 2022년에 1901시간 동안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 세계적으로 예 장시간 노동 국가로 이제 이미 알려져 있고 예 당연히 부정적인 지표였죠. 그래서 장시간 노동 국가이고 그리고 인제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에 한국 노동자들이 평균 1901시간 노동을 했는데 이게 OECD 평균 노동 시간이 1751시간인데 이것보다 뭐 150시간 이상 더 길게 노동을 한 것이죠. 그리고 노동 시간이 이제 OECD에서 가장 짧은 국가는 독일인데 독일은 독일보다 558시간이나 한국 노동자들이 더 한 해 동안 일을 길게 했다는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5번째로 OECD에서 5번째로 길게 일하는 나라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이제 뭐 제조업이든 뭐 혹은 여러 뭐 서비스든 뭐 다양하게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을 이제 이미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디지털 유통업처럼 최근에 이제 새로 생기는 그런 산업 예를 들어서 뭐 유명한 뭐 유통 물류 업체인 뭐 쿠팡이랄지 혹은 뭐 게임 업계 이런 데들 네 이런 데들에서 이제 새롭게 저의 기대는 그 전통적인 노동 영역에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계속 노동 시간을 줄여온 그 노동자들이 열심히 투쟁을 해서 노동 시간을 줄여온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새로 생기는 산업이라면 그 장시간 노동을 하는 그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상당히 줄여둔 이 정도의 현재의 뭐 주 40시간이든 해서 요거에 맞춰서 현재의 기준에 맞춰서 노동 시간을 정하면 좋을 텐데 새로 생기는 산업은 법이 아직 규정하지 않는 영역들도 있는데 이런 디지털 유통업 플랫폼 이런 데서는 그 노동 시간을 줄여온 것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산업은 노동 시간을 더 길게 하거나 규제를 받지 않으니까 장시간 혹은 불규칙한 노동 시간을 이제 적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새로 생기는 영역에서 노동자들이 일을 하면
다시 한번 이 과거의 장시간 노동, 과로가 반복이 되는 새로운 영역에서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이 장시간 불규칙 노동 시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이제 이번 슬라이드의 내용인데 뭐 법적 보호 뭐를 제대로 아직 규제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이제 산업들을 말씀을 이제 드릴 건데 현재 그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제를 시행 중입니다. 그리고 뭐 초과 노동을 주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 아래쪽에 있죠. 주 52시간을 합쳐서 주 52시간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그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그 노동자 분류상 이런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일반적인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들보다 그 사업주의 종속성이 조금 낮은 그런 노동자들을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들과 큰 차이가 없는 그런 노동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류가 된 노동자들은 이제 주 40시간제 적용을 받지 않아서 실제로 과로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예를 들어서 택배 배송 노동자 이런 노동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엄청나게 그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그런 애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포괄임금제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계약 이제 근로 시간을 정할 때 당신은 실제 노동을 하기 전에 이미 당신은 한 달에 초과 노동을 이만큼 할 것입니다. 라고 이미 정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초과 노동을 계산을 하지 않고 이미 이 사람들은 과로를 할 것으로 이미 약정을 하고 일을 하는 이런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T 업계에 혹은 게임 업계에 이런 노동자들이 이제 이미 과로를 할 것을 약정을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기간이 되면 일을 엄청 길게 하는데 이것은 초과 노동으로 잡히지 않는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상당히 길게 노동을 하고 있는 그런 업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과로를 하면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장시간 노동에다가 높은 노동 강도로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과로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노동자들이 이제 뇌혈관계와 심혈관계 질환으로 산업재해에 신청을 한 이제 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2020년부터 22년까지 신청하고 승인하고 승인율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특히 이제 2020년, 21년 사실상 작년까지 코로나19로 좀 평년과 약간은 다른 이제 노동 시간이 약간은 다를 수가 있는데 어떤 곳은 일이 좀 줄었을 수 있고 혹은 어떤 영역에서는 의료업이나 병원이나 아니면 택배업계 이제 노동 시간이 급증한 곳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 같은 경우는 환자가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평소에도 과로를 하지만 이제 더 많이 노동 시간을 더 길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고 택배나 유통업계에서는 온라인 쇼핑을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되면서 노동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지고 노동 강도도 엄청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한국의 노동자들이 과로 때문에 뇌심혈관계 질환이 오고 이것을 산업재해로 이제 신청을 하고 승인받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과로가 뇌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어떤 기전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동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교대 근무뿐만 아니라 교대 근무 외에도 야간 노동, 교대 근무를 포함한 여러 가지 과로를 했을 때 장시간 노동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몸에 어떤 변화가 오는가 생체주기 스트레스가 오고 그러면 정신 사회적 스트레스, 행동의 변화, 생리적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오게 되는데 이런 과로나
같은 거, 야간 노동이든 교대제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지금 스트레스가 당연히 오고 업무와 생활의 불균형이 오면서 또 업무로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업무를 하고 회복이 잘 안 되는, 회복이 저하되는 그런 스트레스 상태에 머물게 되고, 그다음에 행동의 변화에서도 수면이 확 줄기 때문에 양도 줄고 질도 떨어지는 그런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뭐 흡연을 한다거나 신체 활동도 이제 감소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생리적 변화 요런 것들이 있는데 자율신경계의 변화가 오고 뭐 혈압도 상승하고 막 이런 등등의 신체적인 생리적인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런 요런 스트레스, 행동 변화, 생리적 변화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가지고 동맥경화가 온다거나 뭐 대사증후군이 온다거나 당뇨가 온다거나 고혈압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서 뇌심혈관 질환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과로사 인정을 하는 것을 이제 보시면 이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나오는 그 노동자들이 업무상 재해나 업무상 질병이나 사고로 산업재해를 신청을 했을 때 그에 대한 이제 보상을 결정하고 치료를 받게 하는 그런 법이 바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인데, 과로사 인정 기준을 보면 이제 돌발 사태로 인해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거나 혹은 발병 전에 이런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일주일 이내에 업무량이 30%나 이상 증가했을 때 그러면 이제 급성 과로에 해당되는 것이고, 발병 전에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 업무보다 과중한 부담을 했다. 그러면 이제 만성 과로에 이제 해당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입증을 하면 과로로 인한 산업재해 승인을 받게 되어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성 과로를 지금 3개월 이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만성 과로의 기준은 이제 한 주에 평균 60시간 또는 일주 평균 64시간이고, 그리고 이제 발병 전에 12주 동안 일주 평균 업무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뭐 60시간까지는 아니어도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제 업무 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랑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이제 그 외에도 뭐 근무 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나 교대지 업무, 효율이 부족한 업무, 뭐 유해한 작업 환경에 노출되거나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하거나 혹은 뭐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를 하거나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이런 것들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성이 특히 이제 강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발 사태로 인한 업무상 재해나 뭐 노동 업무량이 확 증가를 했거나 3개월 이상 동안 되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업무가 꾸준히 많았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과로로 인정을 받고, 이렇게 사망을 했다면 이 과로사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로 자살의 경우, 자살은 사실 이제 뭐랄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이 약간은 이제 다른 업무상 재해하고 약간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면 근로자 고의나 자해 행위 이런 것을 때문에 발생한 이제 사망 같은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이제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는, 그리고 아래에 인제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행령 36조에 보면 이제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 행위를 한 경우, 그리고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 행위를 한 경우, 그 외에도 이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 행위를 했다는 게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이제 자살임에도 뭐 산업재해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행한 자살을 자살 중에서 업무상 사유로 뭐 치료를 받았거나 혹은 뭐
그 전에 뭐 다른 재해로 요양 중인 상태에서 그렇게 했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신청을 했을 때 이제 승인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번에 보여드릴 것들은 이제 뭐랄까 노동자들의 건강을 이제 노동 실태를 보여드릴 건데 특히 이제 노동자 건강을 위협하는 그런 실태 여러 가지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좀 그렇게 뭐랄까 그렇게 되게 극단적인 사례로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것들은 상당히 뭐 심각한 노동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것도 있는데 같이 살펴보시면 한국의 어떤 노동 현실 이런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대형 슈퍼마켓 노동자들의 주말 휴업 권리인데요. 그 뭐를 이제 이 노동자들은 그러니까 주말에 쉴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외에도 이 대형 슈퍼마켓 노동자들이 뭐 코로나 시기에 노동 시간을 줄였던 그런 경험도 있는데 이런 노동 시간이 길어지는 게 얼마나 노동자들의 삶에 혹은 뭐 주말 노동이 얼마나 노동자들의 일상을 이렇게 위협하는 것인지 그리고 뭐 장시간 노동을 좀 줄였을 때 노동자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가족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그런 경험을 했던 그런 노동자들인데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대형 소마켓 노동자들이 주말에 쉴 권리를 때문에 요즘 열심히 이제 투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단체도 같이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대형 슈퍼마켓이라 함은 뭐랄까 정말 다양한 모든 제품 뭐 식품부터 해서 뭐 옷도 팔고 하는 엄청 다양한 제품을 파는 이제 대형 슈퍼마켓들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국제 슈퍼마켓 중에 뭐 까르푸 이런 데서도 한국에 이제 뭐 화제가 된 적이 있었고 한국에서 뭐 이마트나 뭐 홈플러스 등등 하는 이런 이제 큰 마트들이 있습니다. 대형 슈퍼마켓. 이 대형 슈퍼마켓은 그런데 너무나 이제 크고 초기에는 휴일도 없이 뭐 1년 365일 이렇게 이제 영업을 해서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지역 전통 시장을 해야 한다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 지역 전통 시장은 이제 뭐랄까 스트릿 벤더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네, 길에 바깥에 나와 있는 그런 이제 전통 시장인데 여기는 이제 규모들이 작은 이제 상점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고 그에 반해 대형 슈퍼마켓은 규모가 엄청 크고 모든 것을 판매하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이 슈퍼마켓에서 원래는 1년 365일 근무를 하다가 이 지역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서 노동자 휴식권 보호를 위해서 한 달에 이틀을 2일을 이제 휴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휴일 뭐 이 주말에 보통 이렇게 휴무를 하도록 했는데 뭐 이해 당사자들 동의에 따라서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을 할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2022년에 들어선 새 정부에서 2023년에 규제 완화를 이제 정책을 펼치면서 한국 정부가 대형 슈퍼마켓의 요구를 수용을 해가지고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지금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일요일에 휴무를 하던 이제 대형 마트에서 한 지역에 평일로 변경을 한 곳이 있고, 네, 2개 정도 되는 곳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원래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던 것은 의무 휴업일을 소매업이나 백화점까지, 백화점도 이런 식으로 주말 휴업이 없는 곳인데, 이런 데까지 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는데, 정부는 이제 의무 휴업 일제를 주말에서 평일로 옮기는 것 플러스 의무 휴업 일제도 폐지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근무를 하면 노동자들이 당연히 본인의 일상, 그리고 가족과의 시간에 영향을 크게 끼치고 또 이제 뭐 한 연구에 따르면
한 달에 주말 노동을 4일 이상 하는 경우에 우울증도 증가했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주말 일을 더 하면 할수록 정신 건강이 악화된다는 그런 것을 드러낸 연구들이 있는데, 그 주말 휴업이 이제 좀 주말 노동이 조금 더 없어지려고 했던 그런 이제 움직임이 있다가 다시 그런 걸 살아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서 노동조합에서 열심히 반대 투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IT 업계 노동자들의 이제 문제도 되게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뭐 크런치 모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게임을 출시하기 그전까지는 뭐 열심히 만들다가 게임을 그 새로 출시하기 직전이 되면 노동자들이 이제 집중해서 일을 하는데, 뭐 한 번 하루 출근해서 며칠씩 퇴근 없이 일을 한다거나 그런 심각하게 그 장시간 노동을 하는 그런 이제 직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그 되게 유명한 이제 넷마블이라는 그 게임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노동자가 2017년에 사망을 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노동자도 인제 산재 신청을 해 가지고 과로사로 산재 인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 사망 후에 이 산업재해 인정 판정서에 나왔던 말을 보면, 그 발병 전 12주 동안 불규칙한 야간 근무 및 초과 근무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발병 4주 전 1주간 근무 시간은 78시간, 발병 전 7주 전에는 1주간 89시간의 근무 시간이 확인되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보통 뭐 40시간 일을 한다, 그리고 뭐 52시간까지는 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그런데 이게 이미 짧은 시간이 아닌데, 한 주에 그 78시간, 89시간까지 일을 했다는 것은 사실 법이 허용하는 것보다 2배나 더 했다는 것인데, 엄청나게 당연히 노동자의 그 건강에 뭐 뇌심혈관이든 여러 가지 이게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이제 2018년부터는 주 52시간 근무가 이제 금지되어서 게임 업계에서 과로가 어느 정도 줄긴 했는데, 40시간이고 주 52시간 이상을 할 수가 없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 줄었는데, 새 정부는 또 이렇게 노동 시간 유연화를 자꾸 시도를 하고 있어 가지고 다시 게임 업계에 불안함을 내비치는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올 초에. 그리고 이제 ST 유니타스라는 이 온라인 강의 업체의 웹 디자이너 노동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과로 자살을 한 사례인데요. 그 자격증 시험 온라인 강의 업체에서 일을 하던 노동자가 이제 과로에 시달리다가 2018년에 자살을 한 사례고, 이 노동자는 일을 하는 동안 하루 12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게 77.9%에 해당했고, 그다음에 장시간 노동을 이제 계속 강요받았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업무뿐만 아니라 뭐 야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제 우울증이 인제 악화된 것으로 그 당시에 활동했던 대책위원회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인제 이 노동자가 일했던 이 ST 유니타스라는 회사의 감독 조사를 했는데, 이 회사 직원들의 우울증 진료율이 다른 직장인들에 비해서 2배 정도나 높았다는 게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여기 아래 옆에 표를 보시면 요렇게 이제 정신질환 유병률이 나오는데, 이제 다른 노동 현장에 비해서 이 노동자들이 심각한 우울증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 이제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택배 기사들의 얘긴데, 특히 이제 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보다 약간의 종속성이 약간 낮다는 이유로 법으로 주 40시간 규제하는 것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택배기사 노동자들이 2020년 한 해에 22명이 대부분 이제 과로로 사망을 했는데, 그때 막 한 주에 70시간까지 업무를 하고,
그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발병 후에 인제 더 그 노동 강도와 노동 시간이 확 이렇게 늘어난 것은 온라인 주문이 폭증을 하고 이것 때문에 노동량이 급증했기 때문이고, 이제 이때 노동자들이 배송을 하다가 사망을 하고 혹은 뭐 집에서 사망을 하고 이런 뉴스가 정말 빈번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렇게 노동자들이 죽게 둘 수는 없다.'는 것이 심각성이 이제 공유를 하고, 그래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꾸려지고 사회적으로 이제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 심각성이 이제 알려지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제 사용자들 택배 업체하고 같이 사회적 합의 이런 것도 이제 꾸리고 이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러니까 한국에 쿠팡이라는 이제 업체가 있는데, 이 온라인 유통 업체이고 제조를 하지는 않고 이렇게 물건을 이들이 이제 막 다량으로 엄청난 많은 물건을 인제 구매를 한 다음에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는 곳인데, 여기가 유명한 것은 오늘 저녁에 주문을 하면 바로 내일 받을 수 있는 정도로 하루 배송, 로켓 배송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빠른 배송을 자랑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심지어 그래서 노동자들이 과로에 엄청나게 크게 노출이 되어 있고, 심지어 여기는 야간 노동만 하는 노동자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노동 강도도 엄청나게 높고, 예를 들어서 UPH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시간당 어느 정도의 일을 했는지 이것을 계속해서 체크하고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이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다가 과로로 사망한 노동자들이 뉴스에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 이 외에도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 사례는 이 중에 한 명이죠. 이 쿠팡에서 일을 하다가 과로로 사망한 노동자들 중에 한 명인데, 이 노동자는 남성이고 20대 노동자였어요. 근데 20대면 당연히 이제 다른 연령대 30-40대 50대 보다도 당연히 체력이 좋을 텐데, 이 노동자가 이 쿠팡에서 노동 강도를 이제 이기지 노동 강도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인제 사망을 한 것인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당일 배송, 로켓 배송 이런 것을 하면서 노동 강도를 이제 심각하게 높이는 곳이고, 이 노동자는 하루에 400kg, 그러니까 계속해서 짐을 옮기는 것이죠. 반복해서 400kg까지 짐을 옮겼고 주 62시간이나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쿠팡은 야간 노동만 하는 경우도 있고, 이 노동자는 이제 아무튼 고렇게 인제 과로에 시달렸고, 그다음에 최근 5년간 산재 신청이 가장 많았던 사업장이 바로 2 위가 바로 쿠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노동 시간을 줄여온 역사가 있는데, 이렇게 새로 생긴 산업이 오히려 장시간 노동을 이렇게 시키고 엄청난 노동 강도로 노동자들이 일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끌고 가는 곳이 중에 하나가 쿠팡이라는 곳이고, 이제 네, 그래서 노동자들이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가 이제 여기는 대부분 정규직 노동자가 없고 대부분 일용직, 계약직 요런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어서 네, 좀 심각한 그런 현장이고요. 그 외에도 지금 노동조합에서 계속해서 바꿔보려고 하는 것은, 이 노동자들이 냉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여름에 32도까지 연무 공간이 이렇게 실내 기온이 오르는 그런 조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냉방을 제대로 하라고 하면 쿠팡에서는 휴게실에 있다, 냉방 시설이 있다고 하는데, 노동자들은 휴식을 취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계속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순되는, 사실상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이미지는 이 젊은 노동자가 사망을
당시에 이 노동자가 처했던 뭐 노동 시간과 짊어졌던 무게나 이런 것들 뭐 이런 게 나오고, 그다음에 기온도 상당히 높았던 그런 상태에서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네, 이제 한국 정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한국 노동자들이 이제 모든 영역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고, 그것이 또 과로사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한국 정부는 오히려 장시간 노동을 더 확대하려는 그런 방향으로 개편을 시도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2023년 올해 3월에 있었던 일인데, 한국 정부가 이제 주 69시간제로 개정안을 이제 냈었습니다. 그래서 주 단위인 노동시간 관리, 예를 들어서 주 40시간, 뭐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뭐 월에, 한 달에 몇 시간, 뭐 한 분기에 몇 시간, 이런 식으로 뭐 3개월에 몇 시간,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한다는 계획을 냈었고, 그런데 이제 정부는 뭐 그때 하던 말이 뭐 사실 노동자들이 필요할 때 집중해서 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싶은 노동자들이 많다고 했었고, 그렇게 집중해서 일을 할 때는 길게 일을 하고, 뭐 휴식이 필요하면 집중해서 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노동시간 관리 단위가 길어지면 실제 하루나 주간 노동시간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또 현실에서 뭐 정부는 뭐 쉴 때 확실하게 쉬면 된다고 말을 하는데, 노동자들이 현재 있는 법으로 규정된 연차휴가조차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저런 말은 사실 현실을 무시하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저렇게 집중해서 일을 한다는 것이 마치 그게 뭐 가능한 얘기인 것 같지만, 집중해서 일을 하면 당연히 몸의 노동 강도가 몸의 과로로 되어서 몸에 해를 끼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게 휴식을 취한다고 해서 이게 100%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적당한 노동을 해야 몸이 건강하게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이제 노동부에서 냈던 그런 노동시간 개편안은 그런, 사실 뭐 기계를 써도 집중해서 쓰면 당연히 뭐 바로 그게 뭐랄까, 뭐 당연히 고장 날 수도 있고 하는 것인데, 인간의 몸은 그렇게 오래 쓰고 힘들게 일을 했을 때 바로 그게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닌데, 그런 실상을 무시한 그런 이제 정책이었고, 그래서 노동조합에서도 이제 열심히 반대했고, 시민사회단체, 저희 같은 단체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고, 특히 이제 젊은 노동자들도 반대를 해서 결국 이 반대에 부딪혀서 정부가 이제 결국 개정안을 철회 이제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전히 정부는 어떻게든 뭐 기업의 말을 들어서 노동 시간을 이제 유연화한다는 말로 장시간 노동을 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이제 과로사 대응 활동한 것을 이제 저희 활동을 이제 소개를 하고, 그 외에도 뭐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대응 활동을 했던 것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말하는 이제 과로에는 당연히 노동 강도, 업무 스트레스 이런 것이 포함이 되고, 정신질환의 이 원인에도 과로나 노동 강도, 뭐 가학적 노무 관리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아까 뭐 발표 들으셨던 직장 갑질 이런 것도 정신질환의 당연히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저희 단체는 설립 때부터 노동 시간을 중요한 의제로 이제 보고 열심히 여기에 집중해서 이제 활동을 해왔는데, 뭐 예를 들어서 2000년대 초반 이럴 때 자동차 제조업에서 주간 야간 교대제를 이제 하는 곳이 많았고 여전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노동자들이 조를 몇 개를 짜서, 어떤 사람은 뭐 아침 7시부터 뭐 오후 4시까지 하고, 어떤 사람은 저녁 6시부터 뭐 새벽 몇 시까지 하고, 어떤 사람은 밤에 일하고, 이런 식으로 조를 짜서 그렇게 돌아가면서 일을 하고, 그래서 한 노동자는 어떨 때는 주간을 하고, 또
다음 주가 되면 뭐 야간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교대제 노동을 이제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저희가 노동조합들과 함께 그 주야간 교대제를 제발 밤에는 쉬자, 밤에는 잠을 자자 이런 활동을 하면서 주간 연속 2교대제로 저희가 많이 여러 현장을 같이 바꾼 경험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그래서 많은 이제 제조업 현장에서 그 아침 뭐 7시부터 오후 4시 뭐 3시 반 정도까지 하고 뭐 어떤 한 다음 주는 4시부터 뭐 밤 11시나 뭐 이런 12시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좀 밤에 뭐 11시나 12시부터는 잠을 잘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많이 바꿔온 저희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현장에서 저희가 그런 현실을 바꿔온 경험이 있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저희가 그 활동을 하고 있는 중에도 많은 현장에서 과로사가 뭐 많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꾸준히 그 대응 활동을 해오고 있는 그런 것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지금 첫 번째 사진에 있는 게 2017년에 있었던 9월에 이제 과로사 아웃이라는 공동 대책위원회를 출범을 해서 했었고요. 그때 이제 저희가 당시 집배원, 버스기사, IT 업계 노동자들이 이제 과로사 또 자살, 뭐 대형 사고 이런 식으로 쭉쭉 이어져 가지고 그 뭐 노동조합이나 시민사회 전문가 단체가 같이 과로사 아웃이라는 예 공동 대책위원회를 출범해서 여러 이제 그 활동을 했었습니다. 여기 저희가 뭐 기자회견 했던 그런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서서 제가 뭐 ST 유니타스 노동자 사망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 드렸었는데 그 산업재해 이 노동자가 그 사망을 했을 당시에 저희도 인제 그 산업재해 신청 대응 요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바로 자살 진상 조사도 진행을 하고 그런 것들 발표하는 토론회도 갖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래가 토론회 자료인 사진인데요. 압축 노동하고 그리고 뭐 당연시되는 야근을 계속했었고 또 직장 상사의 괴롭힘 여러 가지가 이제 있으면서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것을 그 저희가 이제 뭐 조사 결과 밝혀내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사망 노동자의 가족이 대책위 활동을 하면서 인제 이후에 저희 단체의 회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과로사 대응 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과로를 그렇게 멈추지 못하나?' 그것은 멈추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구조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계속 인제 주장을 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제가 네. 이어서 하면 되겠죠? 지금 제가 중국어로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어 제가 한 사 네 3시 40 분부터 시작을 했으니 곧 어서 정리를 하긴 해야 되겠네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쿠팡 대책위원회 활동을 이제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 높은 노동 강도, 지속적인 야간 노동, 계약직, 일용직 노동자 채용하는 쿠팡에 대해서 이제 그 대응 활동을 했었고 노동 강도 평가나 건강 실태를 연구 조사하는 그런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박수를 이용해서 노동 강도를 평가를 했는데 야간 노동 후에 수면 중에도 심박수가 내려가지 않아서 이제 이틀을 쉬어야 정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현실도 파악을 했었고요. 뭐 네 아무튼 우울증, 수면 장애 이런 게 심각하다는 상태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정부의 그 노동시간 개편안 요런 활동을 이제 열심히 했는데 유가족, 과로사, 과로자사 유가족과 전문가가 함께 이런 그 활 저희가 이제 간담회를 하고 기자회견을 했었는데요. 이 간담회에 참여했던 유가족들은 이제 뭐 한 분은 그분의 남편은 한 달에 한 번 30 시간 연속 노동을 하다가 그래서 한 이틀
한 3일 정도 그냥 쭉 이어서 노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사망한 노동자의 유가족에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뭐 사전에 이제 한 달에 69시간 초과 노동을 하고 29시간은 야간 노동을 하도록 약정한 그런 포괄임금제 하에서 일을 하다가 사망한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노동자의 가족이 발표를 이제 했었고, 20대 젊은 노동자가 좀 전에 소개해 드렸는데 물류센터에서 높은 노동 강도로 일을 하다가 사망한 그런 노동자의 유가족이 그때 간담회에 참여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형마트, 대형 슈퍼마켓 노동자들의 의무휴업제 폐지 시도하는 정부를 이제 뭐 규탄하는 그런 토론회도 하고 기자회견을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 좀 전에 했었었는데 아시아 과로사 감시 활동을 이제 저희가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같이 대만의 OSH 링크와 일본의 포스의 저희 단체가 같이 과로사와 과로 자살을 주제로 그 이제 동아시아의 과로사 감시를 하다가 그래서 같이 과로나 과로사 정신질환을 주제로 이제 글을 쓰고 각 국가의 이슈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5월에는 방콕에서 열린 안으로 대회에 참여해서 코로나19 시기 과로랑 과로사 주제로 발표를 했고요.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단체 립스 활동가가 이제 플랫폼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를 발표하면서 저희랑 함께 활동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는 이름이 동아시아 과로사 감시에서 아시아 과로사 감시가 되었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정신질환 쪽으로 이제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이제 자살자 중에 직업인의 자살이 50%에 가깝게 상당히 이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자살이 상당히 높다는 그런 표입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으로 산업재해 신청과 승인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이제 정신질환 산재 신청자 수가 상당히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 원인은 바로 말씀드렸던 과로, 괴롭힘, 감정노동 이런 것을 다 포함한 것이겠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일을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는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정신질환이 발생하고 산업재해 신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활동했던 직업성 정신질환 대응 활동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직업성 정신질환의 약간 정말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병원인데 병원에서 특히 이제 간호사들이 과중하게 업무를 하고 매일 초과 근무도 매일 이어지고 이제 불안전한 교육 때문에 간호사들 자체가 되게 불안하고 그다음에 병원의 권위적인 주장, 조직 문화 이런 것들 때문에 간호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이제 과로사하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근데 이제 자꾸 사회적으로 간호사들이 서로를 괴롭힌다 이런 문제로 자꾸 이제 이슈가 되고 뉴스에 나오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로, 충분한 교육이 없어서 오는 그런 데서 오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여러 단체들과 함께 대책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알려내려고 했고 이제 이 중에 박선욱이라는 간호사 자살하신 분인데 이분의 경우 산재 승인도 받았고 이제 이분의 사망 이후에 뭐 직장을 괴롭힘 법이 제정되는 그런 그런데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최근에 작년에 했던 이제 연구 조사가 있는데 이제 현대자동차의 연구소에 디자인하는 그런 연구원이 있는데 이 노동자가 엄청나게 높은 노동 강도, 새벽 출근, 그리고 경쟁을 정말 심하게 시키는 그런 문화가 있었고 성과 압박 이런 것, 상사 괴롭힘 이런 것들 때문에 극심하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살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제 산업재해 신청을 했지만 결과 인정은 되지 않았고 이유로 나온 것은 평균인을 기준으로 해서 불승인이 났습니다. 이 노동자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안타깝지만 탐재 신청은 인정되진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사례를 가지고 이 노동조합과 함께 직무 스트레스 실태를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업장의 이 현장의 노동자들은 만성적인 피로, 우울, 불안, 불면증, 자살 사고 등이 이제 일반 인구 집단에 비해 몇 배나 높게 나왔다는 결과를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되게 불확실성이 높았고 그다음에 만성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희가 사회적으로 알리는데 좀 힘을 모았고요. 그래서 이제 좀 거의 끝나가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노동자들의 과로, 직업성 정신질환을 예방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국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장시간 노동, 교대제, 야간 노동, 그리고 노동시간 유연화, 언제든 뭐 필요할 때, 회사가 필요할 때 노동시간을 바꾸려는 그런 불규칙한 노동을 만드는 그러한 현실을 저지하는 거, 막아놓는 게 중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과로가 당연시 되거나 그런 기업의 행태나 뭐 과로를 멈출 수 없는 노동 환경을 바꿔내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노동 강도를 이제 낮추고 노동 시간을 단축하고 휴게 시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그런 면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 과정 통제권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 몸에 맞춘 그런 노동 과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플랫폼 노동 같은 새로운 영역에서의 과로 문제, 그런 문제를 좀 잘 쟁점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속된 과로 때문에 과로 자살하는 노동자들 이런 경우도 이제 계속해서 좀 잘 싸워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운송업이나 보건의료 노동자에게는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그런 특례 제도가 있는데 이런 것도 좀 폐지해야 되겠고, 이런 것들에 계속 대응하고 해결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올해에 있었던 주 69시간제처럼 언제든 이제 노동시간 유연화가 노동자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질환 면에서는 정신적으로 손상을 입지 않고 인간답게 일을 하려면 이제 일터의 속도와 질서에 노동자를 맞추는 게 아니라 노동자의 몸과 삶에 일터를 맞추는 그런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신건강 면에서도 어떤 노동자든지 건강하게 일하는 일터를 만드는 게 너무나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동자 개인이 적응하지 못한 문제로 다룰 것이 아니라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노동 현장 변화에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문제 제기하고 개선 방안을 노동자들이 이제 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생기는 산재 요양의 질과 재활 과정 이런 것을 이제 잘 제대로 맞춰 가야겠고, 노동자랑 사업자 모두가 업무 복귀를 위해서 필요한 지원하고 다른 질환 요양 중에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정신질환 문제 같은 것도 이제 폭넓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그러면 이제 노동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인데 한국은 이미 심각한 장시간 노동 사회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위협을 당하고 있고, 그런데도 이제 호시탐탐 기업 정부는 노동시간 규제 완화를 하려고 하고 노동자 건강을 더욱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로는 긴 노동시간과 더불어서 높은 노동 강도, 지지받지 못한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더불어 정신질환 원인에는 과로가 포함되고 과로를 막지 못하면 이제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하게 손상을 입고 자살로 이어지기도 하는 거죠. 이게 너무나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노동 환경을 이제 건강하게 바꾸는 것인데,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재해를 인정받고 치료를 해도 복귀해서 노동자에게 다시 재해가 재발하고 동료들 역시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노동자 몸에 맞춘 노동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이제 일관된 입장이고, 노동자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이런 변화를 노동자 주체가
스스로 변화를 만드는데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喂，好，那谢谢于清晰研究的分享。那我觉得听起来其实，在听的过程，其实跟台湾有很多类似的地方。就是虽然说台湾也有劳基法，可是，在劳基法里面，我们也都知道，它84条之一，它就把一些行业排除了劳基法的适用，那也造成这些行业的劳动者他们的过劳问题就会非常严重，就听起来就很像韩国刚才那个吕欣熙在讲那个医疗人员啊，或者物流业哦。可是台湾医疗人员跟物流业没有这个问题，主要是像保全啊，或者是那个航空业的劳动者哦，那他们就会有这样子的问题。那另外也有就是像尚未被纳入劳基法里面的保障哦。那像台湾其实现在最著名也是就是平台的，一样是那个食物外送平台工作者哦。那其实都很像哦，就是这些新兴产业的劳动者的过劳问题要怎么去面对，那怎么去应应？我觉得这个其实真的都是值得大家一起来共同努力，一起来思考的哈。好，那接下来因为我们时间有限哦，那我们就赶快把时间开放给我们的参与的与会者哈。那大家如果有问题，就请可以举手，让我看一下。大家都没有问题吗？看一下留言板。好，那我自己有一个问题哦，想请教一下那个于信息报告人，就是不知道在韩国有没有这样子的状况。就是在台湾啊，因为我们其实有一个很严重的问题是低薪，就是低薪的问题，所以变很多劳工他需要透过很长时间的工作时间来满足他就是那种日常所需的那个，才可以赚到足够的所得。那所以变说，我们在要求限制工时的时候，其实有些这些行业的劳工，他反而其实没有那么大的感觉。那甚至他其实会，就是因为像我们之前有遇过一个状况，就是我们在协助，因为台湾目前以过劳比例来看，保全业是一个过劳很严重的行业。那其实我们那时候就是希望透过法案的一些修改，希望可以降低保全员的工作时间。可是，在这个过程里面发生一个状况，就变成说，有一些劳工啊，他的可能就变成说，他的工时被降低以后，他觉得他的所得没有增加，就变成他反而在一个工作结束以后，他会去到别的保全公司打第二个工。那整体来讲，有可能他的工时反而变得更长。那就是这边就变说，因为在工资跟工时这边，如果他的工资没有办法得到足够的保障的话，那在要求降低工时的时候，你们会就在韩国这边会有遇到类似这样子的问题吗？那你们会怎么去处理？这个大概是我的问题。음. 아, 네. 그 질문 감사합니다. 그 저희도 말씀하신 거 되게 이제 공감하는 게 크고 저희는 한국에서 경비원은 그런 그러니까 당연히 야간 노동을 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이슈는 좀 뭐랄까, 그러니까 입주민들이 그런 뭐 일종의 괴롭힘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제대로 뭐 노동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한국에서 네네 그 말씀하신 것은 약간 초단 시간,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 단체에서 그 연구를 한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단시간 노동을 하는데 초단시간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주 15시간 정도 일을 하면 일주일에 하루는 이제 일을 하지 않아도 유급 휴일을 줘야 되는데, 초단시간의 경우는 뭐
더 짧아서 그런 유급 휴일을 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노동자들이 있는데, 그러면 정말 그러면 이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몇 개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노래를 하는 사람인데 그 교향악단 뭐 이런 데서 일을 하는데, 거기에서 노동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카페 알바를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는 노동자들이 있는데, 이렇게 그 말씀하신 대로 노동시간이 짧으면 당연히 그 급여가 낮아지고, 그런 급여가 낮아지면 여러 개 일을 하게 돼서 오히려 과로를 하게 되는 그런 사례를 저희도 이제 확인한 것이 있는데, 글쎄요, 이게 이제, 그리고 그것이 하나가 있고, 저희도 그 제조업에서 주간 연속 이교대제, 그 주야간 교대제를 주간 연속 이교대제로 바꿀 때 그런 임금 삭감 없는 그 노동시간 단축이 정말 중요한 이슈였고, 노동조합에서 그것을 위해서 되게 열심히 싸웠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노동시간이 짧아지면 그, 이제, 수입이 줄어든다, 이런 문제는, 근데 아무래도 그 말씀하신 것은 좀 불안정한 노동자들에게 해당하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 뭐 계약직이라거나 정규 노동이 아니라 약간 계약직이나, 혹은 충분히 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는, 하루 8시간 정도 하면 되는 것을 쪼개서 뭐 채용을 한다거나, 그런 문제가 연결되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적정한 노동 시간, 그러니까 너무 짧아도 노동자에게 문제라는, 그것을 당연히 이제 저희도 이제 경험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적정한 노동 시간으로 뭔가 그런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그런 노동이 아니라 좀 좋은 노동, 좋은 일자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이 노동자들이 적당하게 일을 하고 적당하게 버는 것이 되지 않나. 그 말씀하신 사례가 뭐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하루 8시간 정도 일을 하는데 뭐 일을 더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루에 5시간밖에 일을 못 한다, 그런 경우에 일을 몇 개 해야 된다, 이런 것일 거라고 저는 이제 추측을 하는데, 아무튼 그런 좋은 일자리에서 노동자들이 일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단순한 문제는 아니긴 하죠. 네. 그래서 아무튼 저희도 그런 노동 시간을 줄이면서 생기는 그런, 오히려 노동자들은 최근 몇 년 전까지 제조업에서 한 주에 일요일까지 포함해서 68시간도 일을 하고 그러던 게 얼마 전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적정한 노동 시간에, 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정한 노동 시간에, 예, 적정한 수입, 요게 좀 중요한데, 그 너무 당연한 거지만 아무튼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好，谢谢。好，那其他人还有什么问题吗？那如果没有，我们这个场次就进行到这边。那谢谢语言救援，谢谢。 감사합니다. 내일도 잘 하십시오.